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세계그룹이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이마트와 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마트 부문은 정용진 회장이, 백화점 계열은 정유경 회장이 맡는데 이 소식에 신세계의 주가가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업의 주가는 최대 26% 이상 급등하면서 52,500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국내 누적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올해 연간 국내 신차 등록 대수 역시 2013년 이후로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투했다는 서방 정보당국의 전언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CNN 방송은 당국자들은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배)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 방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간밤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나스닥은 최고치로 마감이 됐었죠. 이 트럼프 프라이싱이 계속되게 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4.3%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또 비트코인 역시 한때 73,000달러 선을 넘기면서 최고가 라인에 한 발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불 내뿜고 있고요. 또 트럼프 트레이딩과 함께 윤 대통령의 우크라 재건 관련 발언이 이어지면서 우크라 재건과 건설주들 지금 이 시각까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K웹툰의 해외 열풍 속에서 웹툰 플랫폼 가입자의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웹툰주들 다시 한번 고개 들고 있고요. 또 간밤 알파벳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더해서 머스크의 xAI가 대대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AI 챗봇 테마도 강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0.66%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600선이 위태위태한 모습 관측이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인만이 나홀로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천억 원어치 이상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닥 0.1%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740선 여전히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약 65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코스피는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반면에 이 코스닥은 다소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는 현상이 오늘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투세 폐지 추진 소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오늘도 단단히 지켜봐야겠죠. 저희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따뜻한 한 줄기 햇살이 되어주실 이분 오늘도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김선우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이 트럼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벌써부터 어마어마한데요. 오늘은 좀 달러 얘기를 해볼까요? 10월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급등하면서 또 얼마 전엔 환율이 장중 1,390원대를 돌파했었죠. 네, 달러 움직임이요 굉장히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뭐 급반등한다고 보셔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환율 차트 열어놨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요 끝자락 보시면은 돌려서 이 주봉입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가파름 자체가 얼마나 빠른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 지지선 자리였고요. 이 자리 자체가 어떤 자리였냐면 이때 당시 9월에 해리스가 좀 앞선다라는 움직임 자체가 있었던 그 시점이었었는데요. 트럼프가 좀 앞선다라면서 바뀌면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른 뭐 수혜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피해주도 안 좋은 정보도 있겠지만 우선은 상황상 이 트럼프가 좀 금리를 올리는 그림이 좀 나오다 보니 인플레에 대한 부분도 좀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요. 이래저래 좀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 금리와 또 이제 뭐 강달러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제 여기 전고점 자리거든요. 1,400원 좀 안 됩니다. 이 자리를 과연 어떻게 또 돌파가 나올 것인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달러 체제는 좀 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수혜주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좀 재밌는 점은 고려아연이 한 11시 20분쯤 경에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일반 공모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9%가 가까이 오르고 끝이 났었는데 오늘 현재 하한가 근처에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거래량은 한 11만 주가량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야, 회사 측이랑 MBK랑 이거 설마 이거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경영권 분쟁 니들 싸운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아니면 또 설마 극단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 아니야? 밑에서 받아 먹으려고? 이런 얘기도 돌기도 합니다.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왜 하필 현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이런 대규모로 단행을 한 것이냐. 단가도 67만 원입니다. 67만 원 단가면은 라인 그어드리자면 여기 라인이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오르기 한번 오르고 나서 한번 크게 가기 전에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래서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방향을 잡을지 모르겠으나 뭐 내일도 빠지겠죠. 구조상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 80만 원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염려스럽네요. 그래서 우선은 고려아연이 갑자기 이렇게 어이없는 유상증자가 있었다는 거. 많이 좀 시장을 오늘 괴롭히겠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떨어졌다고 무턱대고 사시는 건 아닙니다. 67만 원 단가입니다. 그렇죠? 단가니까 급한 대응하지 마시고요. 하락이 오고 나서 멈추면 그때 혹시라도 트레이딩 대응하셔야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은 우선 조금은 오늘은 좀 개별 장세 흐름이 최근 들어 나오고 있긴 한데 답답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투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지만 시장이 탄력적으로 다시 반등이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이 움직이기 쉽지가 않다는 거.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금투세 해결 좀 봐서 좀 편안하게 주식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선 뭐 시장 안 좋지만 힘내시고 오늘도 많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미 대선 관련해서 관련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장 주목해볼 키워드 단 2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상화폐와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세입니다. 가장 먼저 가상화폐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3천 달러 선을 드디어 비트코인이 돌파를 해줬고요. 또 지금 이 시각 우리 돈 기준으로도 여전히 1억 원대를 지켜내고 있는 비트코인. 우크라 재건도 마찬가지죠. 이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정부 대표를 파견하겠다. 이런 말을 또 전해왔습니다. 전문가님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갑자기 이제 우크라 재건팀을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건주들이 그래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비트코인이 원화로 1억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여러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상승 추세는 좀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기술투자가 쭉 상승 나오면서 14%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장중에 7%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자, 이쪽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결과를 다 도출하기까지 5일 남았나요? 자, 그 상황인데 전고점을 넘어가는 추세에서는 조심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나 정말 길어도 다음 주 초가 피날레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 들어가시더라도 굉장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로 보셔야 됩니다. 아주 짧은 단기로 보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길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해서 가상화폐주들은 그렇고요.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오늘 장중에 움직임 나왔다가 빠지는 모습이고 SJ솔루션도 어제 급등 나왔다가 다 빠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됐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더더욱 활성화되는 그림이 날 거고 재건주들은 가상화폐주들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임을 대선 이후에도 이어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주들은 잘 보셔야 돼요. 자, SY 스틸텍 오늘 SY입니다. 죄송합니다. SY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14%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져 있는 상황 9%대고요. SY 스틸텍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7%대 상승이었고 한 4%대. 그리고 SG도 바닥에서 움직임 나와주면서 장중에 8%대까지 움직임이 있었고요. 데모 같은 경우에도 많은 움직임, 한 8% 가까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삼부토건도 움직이고 대체로 이제 재건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돼요. 그 이후에도 더 강하게 이어나갈 업종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이거 보셔야 되고요. 지금 물론 북한 쪽에서의 파병 이슈 때문에 좀 시끄러운 건 있지만, 그렇죠? 있지만 그 부분은 빠르게 잠식될 겁니다. 조용해질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다시 뭐 할까요? 야, 푸틴 쪽이랑 얘기 나눌 거고, 김정은 얘기 나눌 거고, 뭔가 정리를 자기가 하려고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매수 들어가시고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요. 바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돌리려는 시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SY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거의 진짜 오랜만에 첫 반등이라 봐도 무관할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 상황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의 영향.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국내 증시에서의 금투세 부분이 좀 해결되면서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 자체가 많아지게 된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더더욱더 테마주의 혈안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재건주들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금투세가요, 진짜 사람 너무 힘들게 하네요. 우리나라 증시 지금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가는데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테마 움직임이고 몇몇 그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기는 한데요. 주로 요 우크라 재건 테마가 오늘 시장을 좀 장악했다. 그리고 비만약 치료제들 관련해서 이슈가 있긴 한데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들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달러 부분 한 번 더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시장 흐름 다 같이 정리를 좀 해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 가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지금 많이 신청 주고 계시지만요. 문자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으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올게요.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시총 상위 대형주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가는 시간 안 가져볼 수가 없겠죠. 전문가님, 오늘 이 시총 상위단을 좀 보자면요. SK하이닉스 예상대로 2.31%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흐름이 좀 오늘도 아쉽네요. 이번에 하이-NA EUV를 도입하면서 1나노 초미세 공정에 도전한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지면서 제가 좀 기대감을 가져봤는데 이 정도의 주가 흐름 좀 다소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삼성을 보면은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 뭐냐면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매수가 웨인이 잡히긴 했어요. 근데 수량 자체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 14만 주가량이었고 그저께죠. 그다음에 이제 언젠가요? 화요일 날이 어제가 13만 주가량이었어요. 이 수량 자체가 좀 많지 않은 게 아쉽긴 하지만 조금 눈여겨볼 것은 기관 쪽에서 매수해서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잡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시적일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대한 인식은 확실하게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계속 이 상황에서 전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일이 좀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 HBM 쪽으로도 납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를 갖고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4분기 실적과 내년 1,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가 계속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되고, 다만 내일 이제 실적 그 세부 사항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죠.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반도체 쪽으로는 약간 어눌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금 하락 가능성은 열려 있다 보니 오늘 미리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뭐 그래도 약간 조정 나오더라도 매수기에는 맞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내일까지 해서 조금 이재용 회장의 뭔가 좀 특단의 좀 조치, 어떤 내용에 대한 발언 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아버지를 능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게 그래도 하이닉스는 바로 반등이 좀 나와요. 약간의 좀 조정 흐름 나왔었지만 이틀 동안 바로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19만 원, 20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 나오면서 잘 버텨주고 올라가면 크게 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걱정이 좀 없어진 종목이니까 너무 염려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다만 이제 걱정인 게 이 자동차 쪽. 현대차가 차트 라인이 지금 간당간당해요. 어제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여기 라인을 지금 어떻게 지키느냐 마느냐가 좀 약간 기로에 놓여 있어요. 바닥자리 5포인트에서.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3번 정도까진 봐요. 근데 여기서 이 3번의 라인을 여기서 못 돌리게 되면 많이 빠져요. 진짜 이 3번째가 전형적으로 빠지는 라인이에요. 2번까지는 사람들이 버티면서 올라간 모습 보이면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3번째에서 진짜 여기 이게 잘 안 점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예요? 금투세밖에 없어. 진짜로. 당장에. 금투세 해결되면은 현대차 주가 올라가고요. 안 되면 이거 떨어집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약간 좀 답답하네요. 돌아오기를 좀 바라지만 시장의 좀 분위기가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릴 테니까 상담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시장은 좀 더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종목이 조금 무너지고 있긴 한데 금투세가 빠르게 해결되면서 시장에 좀 빠른 반등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총 상위단들 낱낱이 한번 뒤져보고 왔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방송 초반부터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또는 보유 비중까지 3가지를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그 어떤 방법이든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여러분의 고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텐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매수 자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77만 7,3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이 황제주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2.1%가량 하락했지만요. 여전히 102만 5천 원 선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저라도 참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명쾌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쌈바는 저는 항상 강조드렸었던 게 70만 원 아래면 무조건 쓸어 담아야 되고 70만 원대 가격대 좋다. 이거를 이제 몇 년째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결국 다시 다 왔어요. 자, 이제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사실 시장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작에 가야 돼요. 훨씬 많이 가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 흔들림이 나오겠지만 결국 다시 올라갈 종목이라 사실 삼성바이오는 특별하게 상담해 드릴 건 없어요. 그냥 잘 버티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 레벨업의 과정이에요. 주봉으로 볼게요. 종목이 크게 계단식 상승을 이제 보이면서 가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한번 올려치고 나름의 이제 모습 또 한번 이렇게 횡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종목이 크게 갈 때요. 한 3, 4년 정도 이렇게 횡보했다가 레벨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이에요.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갔다가 떨어졌다 갔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횡보할 겁니다. 근데 이 횡보 진폭 자체가 좀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매수하신 이 구간 때 여기 정도 되잖아요. 여기 자리 밑으로는 안 와요. 안 오고 최소한 요 고점 자리 있죠. 여기가 얼마냐면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100만 원대 근처까지 내려왔다 가는 모습 좀 더 올라간 다음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자리가 100만 원 인식이 되는 자리들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고요. 꽤 꾸준히 가져가시고 만약에 뭐 자금이 좀 필요한다 싶으시면 조금씩 팔아 쓰세요. 이거는. 계속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계속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한 칸 더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몇 프로 올랐나요? 가격적으로 볼까요? 30만 원에 70만 원, 80만 원까지 갔죠? 2배 갔습니다. 자, 여기서 80만 원대부터 해서 2배 가려면 얼마예요? 최소 150만 원, 160만 원 가야 된단 말이죠. 한 못 가도 120, 30만 원, 140만 원대까지는 천천히 갈 겁니다. 여기서 끝에서 올라가는 1년 걸렸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데 시간 좀 주셔야겠죠? 그렇죠?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홀딩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BHI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차트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HI 현재 1.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2,23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 구간에 머무르는데 다소 흔들리는 모습 나오고 있네요.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열자가 붙어 있네요. 단일가 거래가 언제부터였나요? 네, 단일가 거래가 오늘부터구나. 네, 오늘부터네요. 자, 매수가는 1,500원이시고요. 열자 붙으면 원래 잘 안 떨어져요. 그 열자 붙어 있는 가격대에서는 잘 안 떨어지고 보통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죠? 오늘부터니까 금요일까지네요. 자, 금요일까지 진행은 좀 될 건데 상황 보시다가 저는 개인 판단에 마지막 날 끌어올려질 수도 있는데요. 그 풀리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단일가 거래 3일 끝나고 난 다음에 빠지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이거는 한번 검색을 해서 보세요. 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좀 빠지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그간에 나온 데이터를 통해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이걸 검색을 해봤어요. 싹 다 뒤져봤거든요. 한 1년 넘는 자료들을 다 뒤져봤지만 빠졌던 종목들이 한 5개에서 4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으로는 풀리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만약에 열자부터 내일이나 모레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왔을 때는 가능한 한 조금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뭐 끝나고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 당장의 추이에서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전고점의 이
고점들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닌데 신고가 패턴이죠. 하지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열차 끝나고 난 이후부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금요일부터나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네,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24,7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4.26%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24,50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이 매수가를 보니까 설마 오늘 들어가신 그런 종목일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향후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네, 매수가 근처 자리십니다. 큰 변동성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뭐 갈 듯 말 듯 이러고 있네요. 근데 이제 바닥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눈에 확실히 우리가 보이잖아요. 첫 바닥부터 해서 그다음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건 보여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건 보이는데 여기를 돌파 자체가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맞고 떨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추이상과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랑 체크해 보면은 안 나오다 붙었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은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실 건 없는 것 같고요. 수익을 좀 보고 나오시는 걸로 하시고 이슈가 좀 붙어서 만약에 올려치면 그때는 그 이슈 한 발로 주가가 갔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슈가 터지고 갑자기 급등 나온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올라 하면은 그때는 상황 보시고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또 올라서긴 했는데 약하고요. 확실한 것은 요 안 나오던 거래 대금 자체가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살펴보니까 약간 살짝 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 정도 폭 가지고는 양호해요. 다시 돌렸기 때문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상승 노리고 수익 실현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저희 유튜브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서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8,830원에 30%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 9월에서 10월에 인도 상장을 한다고 하셔서 이 물을 타셨는데 하락해버렸다고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연 주가 흐름 7,05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심폐소생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우선은 이슈거리가 뭐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밌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는 여기 제가 라인을 좀 그어놨고요. 근데 이 전체 추세 차트의 전체 그림에서 보면은 매수하신 자리가 다행스럽게도 높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좀 이슈거리를 바꿔서 한두 차례 움직임이 나오면 매수가는 다시 올 자리예요. 좀 시간이 걸려도 손실은 안 나실 건데 이 서연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답답하시겠지만 좀 버티세요. 비중도 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30%면 버텨주시고 매수가 위로 올라와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다면 그냥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다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 전에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매수가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도 빠르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매수가 오면은 손실 안 나고 정리하시면 된다. 손실 안 나실 겁니다. 잘 버티시고 좀 시간 걸려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저희 유튜브 애청자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 단가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25,000원 선에 매수를 하셨고요. 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현대로템 방산주 강세에 힘입어서 1.8%가량 밀려났지만서도 63,300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중이시고요. 현재 상당히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어요. 저라도 좀 불안할 것 같은 그런 가격인데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상담 들어볼게요. 네, 이제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계신데 뭐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누가 되던 간에 어찌 됐던 간에 방위비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현대로템의 현 구간대에서 이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시간을 두고 보시면 실적으로 주가를 끄집어 다시 올릴 거예요. 계속 그 그림이잖아요. 계속 뭐 강조드렸지만 현대로템이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쪽 방산주들 대형주들은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송배전 쪽의 대형주, HD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세요. 이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자금이 필요하다시면 뭐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현대로템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보시면 돼요. 꾸준하게 올라갈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려오더라도 뭐 살짝 6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흐름은 아니니까 내려왔다가 이걸 가지고 또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팔았다가 6만 떨어지고 하지 마세요. 그거 못 합니다. 네,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고 시총이 얼마인가요? 이것만 봅시다. 현재 시총이 7조거든요. 7조? 7조 원인데 저는 시총이 10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조. 지금부터 50%, 한 1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가격대 올 거니까 그때까지 홀딩하시고 지켜봐 주세요. 다음은 엑세스바이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140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이 엑세스바이오 차트를 보자면요. 9월부터 이 지지선에 딱 달라붙어서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조금 기지개 켜고 있네요. 약 3%대의 강세 보여주면서 6,19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대응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지금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랩지노믹스도 어저께 좀 급반등이 있기도 했고, 오늘도 뭐 그러니까 뭐 원숭이 두창이든 뭐 진단키트든 뭐 코로나든 뭐 다 이렇게 엮여가지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매수하신 구간 자리는 완전 바닥 끝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노리고 대응을 하셨어요. 보니까 6,140원 대응을 하셨고 현재 수익률로는 한 1%가량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한 번에 급반등을 노리고서 짧게 단기 트레이딩상 대응을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우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못 갈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저도 참 고민이 되지만 방향성을 잡고 볼 때는 한 번에 반짝이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네, 생각하시는 것처럼 있긴 있는데 근데 어떤 이슈를 가지고 볼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 특정 이슈가 좀 크게 붙어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진짜 웬만한 이슈거리가 아니고서는 움직임 자체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이미 8월 달에 한번 해먹었잖아 우리가. 관련주들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때 1차적으로는 가는 구간은 그래도 7,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근데 7,000원 이후부터는 매물벽 자체가 조금 두껍게 생기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일전에 뭐 저점 자리기도 하고 해서 점차 올라가기 힘들어지는 구간이 7,000원 위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하시는데요. 7,000원 근처 도착하면은 그때는 종목을 다시 한번 예리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단기 트레이딩상 한 10% 이상의 한 15% 정도의 수익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홀딩을 하시되 7,000원 넘어가면은 그때는 조금은 너무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던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1차 목표가 7,000원 잡아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직랜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5,9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볼게요. 최근 약 2번의 급등이 나왔었던 에이직랜드죠. 0.79% 밀려나고는 있지만요. 37,8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매수가가 다소 조금은 높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TSMC 관련주이고요. 네. 보겠습니다. 45,900원이시고요. 매수까지 거의 다 왔네요. 조금만 계시면은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갈랑 말랑 하는 것 같은데 추이가 안 꺾이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상담을 해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일단 우선 45,000원대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똑같습니다. 아마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한 번의 상승을 보고 그 자리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급하게 이 종목을 지금 현 추이에서는 추이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장이 삼성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요. 매출 확대 포인트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4분기 이어서 내년까지 해서. 그러면 IT주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 IT 중소형주들은요. 대부분 다 바닥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코스피 지수가 돌려세우면서 가고 코스닥이 돌려세우면서 갈 때 기관과 외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라고 봤을 때 대안은 여기밖에 없어요. IT밖에 없어요. 현 상황에서. 네. 그죠? 지금은 약간 굼떠서 쳐다보고 있지만 금투세 해결되고 그다음에 시장 돌아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다 몰릴 거예요. 그러면 에이징랜드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고 주가가 튀어갈 건데 45,000원대에 도착을 하게 되더라도 그 위로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급하게 대응만 하지 마세요. 급하게만 하지 마시고 매수가 위로 올라오더라도 조금만 느긋하게 봐보세요.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홀딩 하시고요. 우선은 제 판단은 5만 원 넘어가는 거 보고 나서 결정하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걸려요. 네. 다음 토니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원 2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그리고 차트까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10월 들어서 차트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토니모리 7,320원 선까지 내려서게 됐는데요. 참 마음고생 심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1,800원이시고 화장품주들이 좀 이슈를 끌다가 조금 재미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은 하반기 때 이벤트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어제 새벽에도 오늘 새벽도 나왔지만은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소비 지수 자체들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이제 하반기 4분기 때 소비 시즌이 다시 한번 붐이 불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조만간 멈추지 않을까 싶고요.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이슈를 받고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은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버텨내셔야 됩니다. 내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돌려 세우는 거 보면서 10,000원대 안착 흐름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하니까 우선 지금 좀 답답하시더라도요. 버텨내시고요. 요게 차트가 하락을 멈추고 조금 횡보하는 일주일에서 2주가량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 매수하기에도 외인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꽤나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하락 멈추는 것까지 우선 기다려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금투세 해결되면 무조건 오릅니다. 딴 거 없어요. 그거 기다려보시면 되고요. 자연스레 주가는 방향을 다시 잡을 겁니다. 팔지 마시고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DS 단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97,000원에 또 15%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이 주가 흐름 찾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이 시각 이 DS 단석 5% 가까이 급락 나오게 되면서 8만 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예, 이게 그저께 대형 수주가 아마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1조 규모의. 네. 그래서 이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29일 화요일 날 사셨나요, 혹시? 제가 이제 언제 사신 건지 모르겠으나 그날 고점이 92,900원이었기 때문에 우선 여쭤봤습니다. 아니면은 그 전에 사셨다면은 매도 기회를 이건 좀 놓치신 그런 좀 케이스예요. 요즘에는요, 요즘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일전 같았으면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이 정도 계약건이면요, 그래도 상한가 가고 또 올라갑니다. 최소한 2번은 가줘야 되는데, 2번, 3번은 가줘야 되는데 이게 연달아 가지 못해요. 한 번 가고 한 번 반 갔다, 한 번 가고 조금 갔다 표현할까요? 다음날 8% 올랐다 떨어졌거든요. 보통 패턴이 이래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급 계약은 그날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날은 갭으로 떠서 출발한 다음에 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전혀. 저조차도 참 죄송하지만 국내 증시 주식을 하겠냐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차라리 엔비디아를 사고 다른 회사를 사라.
미국 기업을 사라. 지금 엔비디아 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스닥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제가 나스닥 뭐라 불러요? 나스닥은 신이다라고 부르죠. 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네. 그 정도로 뉴욕 증시는 모든 자금들이 흡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그 구조상 이런 규모상의 DS 단석은 하락 추세가 나오는 건 현재 시장 상황상 어찌 보면 좀 당연한 흐름이라 지금 좀 떨어져 있는 모습에서 우선은 그나마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좀 확률이 낮긴 하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 손실을 각오하시더라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니면은 급반등이 나와서 9만 원대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때 빠르게 또 빠져 나오셔야 되고 우선 뭐 장기적 추세로 그럼 나는 가져가 볼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DS 단속 나쁜 회사가 아니고 참 좋은 회사죠. 그리고 끝바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리면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제가 만약에 DS 단속을 매수하고 같은 가격이 있다면 저는 우선 좀 참아보겠습니다. 참아볼 거고요. 그리고 바닥 찍고 돌려 세울 때 맞춰가지고 단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을 취한 다음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지만 한번 버텨보시고 한번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백업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백업 메이킹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저희가 떠나볼 이 여정 AS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준비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우선 대한항공 보고요.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보면은 대한항공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목표 주가를 3차로 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차분하게 잘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나항공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도 당장의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바닥 라인에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뭐 살짝 빠져 있긴 하지만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면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한항공 목표가를 이제 올려드린 만큼 추가적인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온다면 목표가를 제가 더 상향을 시킬 겁니다. 다만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자리는 23,500원짜리에 대한 이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만 지켜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한 25,000원 이상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되니까 차분하게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조금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올라가는 데는 시간을 조금 주셔야 돼요. 포스코 그룹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뭐 그냥 예상치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4분기부터 해서 내년 성장성 자체는 문제가 없는 그룹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발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신다면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약간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관들이 조금씩은 들어와주고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외인들도 그냥 그렇습니다. 요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씩은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 기관 중심으로 해서 아주 천천히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포스코홀딩스도 다른 거 없습니다. 수급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금투세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갈 건데 그 중에 하나 포스코홀딩스가 수급을 다 빨아먹을 수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은 높아져 가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홀딩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이 종목을 좀 볼까 합니다. 바닥에서 조금 많이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입니다. 실적을 우선은 고민을 해봤을 때 뭐 3분기 실적이 매출은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익 부분은 살짝은 내려올 겁니다. 그렇다고 많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딴 게 아니라 일단은 3분기 실적 이어가고 4분기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약간 고민스럽긴 합니다. 뭐 유가가 하락하면서 커버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LCC 업체들 보면은 4분기가 항상 성수기로 가거든요. 춥다 보니까 따뜻한 나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변국들로 많이 가요. 동남아 쪽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거기에 제주항공과 뭐 에어부산 등등에서 수혜를 받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꽤나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돌려 세운다면은 크게 가겠죠. 매수가를 얼마로 해야 되냐면 많이 올랐구나. 자, 9,100원에서 9,500원 사이로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보다 많이 올랐었네요. 좀 조정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내려왔을 때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입니다. 9,500원 위로 넘어가 있긴 한데요. 조정 보시면서 천천히 매수 대응하시면 되고 종목이 만약에 튀어 올라갈 경우에는 1차로는 제가 보는 것은 1,500원까지인데요. 1,500원 자리가요.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자리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가 차트를 되돌려 볼 때 전에 이제 이 저항 자리들이 항상 1차적으로 도달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전저점 자리 하나 보이긴 하는데요. 이 자리에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충분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얼마냐면은 1,500원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11,500원까지는 주가가 열려 있어요. 11,500원은 크게 안 받고요. 여기에 박스의 고점 자리가 11,500원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열려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른 거 같이 보시자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많이 바닥에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 종목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래저래 이슈가 있긴 하지만 실적 이슈를 통해서 한번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 저점 바닥자리 인지하는 자리가 여기가 한 2,700원 좀 안 되거든요. 한 2,600원 후반대 됩니다. 돌려 세우면서 살짝 움직여도 한 2,700원대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나오는 차트들이에요. 에어부산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주항공은 손절가를 정리해드리자면 손절가는 만약에 이 종목 이탈할 경우에 8,700원짜리 깨지면은 바로 여기 저점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거래가 갑자기 좀 많이 붙어줬어요. 그렇죠? 오늘 좀 죽어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팡 터지면서 가는 모습이 좀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조정이 살짝 나오더라도 빠른 되돌림이 나올 수 있고요. 분봉상으로도 오늘 체크해 보자면은 꾸준하게 3분봉으로 볼게요. 올라가는 추이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살짝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면 좋겠네요. 네, 아셨죠? 그래서 잘 대응하시고 좋은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제주항공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저희는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정오의 텐베거 오늘도 정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하면서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인사드릴 거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코스피가 2,600대에서 약세, 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장의 관심 테마, 가상화폐와 우크라이나 재건주 등 트럼프 프라이싱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은 제주항공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